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그 수도권에 이어서 이번에 지방으로 잠시 내려왔습니다. 예, 가야와 신라 때문인데요. 마지막 태자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행방 문제죠. 예, 나라 잃은 왕족들의 원한을 다룹니다. 가야에서 신라로, 그리고 고려로 그 중심이 계속 이동됨에 따라 생기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지난번까지 두 번에 걸쳐 남한 고려 궁터를 다뤘는데, 예, 파주 다음 코스는 강화였거든요. 그리고 진도와 제주로 이어지는데, 이에 앞서서 먼저, 그러니까 섬 타기 전에 내륙 문제를 다루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남할여초 시리즈를 담게 됐습니다. 예, 총 5회 내지 6회로 진행이 되겠는데, 예, 남할여초 시리즈를 거치고 나서 계속해서 남한 고려궁터 시리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본 동영상들의 목적은 어떤 새로운 사실을 보다는 기존의 것을 정리해서 퍼뜨리고 알리는 데 있습니다. 예,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 지식이 전파되는 거죠. 예, 지식이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예, 특히나 그 책 읽기 싫어하는 난독증 세대에 어떻게 그 머릿속에 집어넣을까? 아무도 그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예, 그래서 난독층이 증가한다면 그 화는 그대로 인류의 재앙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를 막고 역사적 궤도에서 이탈되지 않게 하는데 본 영상 찍는 영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그 남할 여초 시간, 예, 이 파리들이 많이 돌아다니네. 남할 여초 시간으로 우선 실제 인물과 가상 인물을 구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족의 영산 가야산. 예전 그 조선편 마지막 시간에서 언급했던 영화 명당. 예. 예, 영화 명당의 가야산은 지금 여기 그 월강사지 여기 일대 전체가 지금 이 파리,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날파리 떼들이 있어가지고, 예, 이게 지금 영상 찍는데 애로사항이 있네요.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날파리와 싸우면서 제가 계속 후치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여기 또 이렇게 풀이 길죠? 예, 지난번 찍었을 때 파주 해우먼지, 그 막 철문이 이렇게 양쪽이 닫혀 있고 한쪽이 이렇게 무너져 있어서 제가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나중에 그 찍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무슨 철원 비무장지대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북으로 올라가서, 예, 북으로 올라가서 뭐 북으로 가서 무슨 찍은 그런 느낌이 돼버렸는데, 북산에서. 아무튼 그 영화 명당의 가야산은 충남에 있는 산이고, 보통 가야산 하면 이곳 경상도 가야산을 칭합니다. 이곳 경상도 가야산은 나라를 잃은 한해 몸부림치던 두 망국의 태자를 넉넉한 품으로 푸근하게 감싸 안아주었다고, 예, 전설이. 근데 이게 다 버릴 필요는 없고요. 하나는 팩트입니다. 예, 보통 그래요. 하나는 팩트고 하나는 뻥이에요. 아예 뻥이라고 하면 또 곤란하고요. 두 망국의 태자가 나란히 가야산에서 불교의 기에 여생을 보냈다는 건 잘못된 말입니다. 한 명만 해당돼. 가야산은 뭐예요? 당연히 가야죠. 가야 태자에 관한 산입니다. 신라와 무관하다는 거. 이 점에서 대가야의 월강 태자와 신라 경순왕 막내 아들이라는 이 전설, 앞에 건 팩트, 신라 경순왕 막내 아들, 이건 전설.
봉공스님 전설, 이 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그 성주 거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거기는 성주고 여기는 이제 그 월강사거든요. 여기서 이쪽으로 왔는데, 신라부터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순왕에게 이 아들인 마의태자가 있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근데 그냥 태자라고 해야 맞고, 이름은 그 부분은 다음 편에서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마의태자라는 말은 후대에 붙여진 거예요. 마의태자는 적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장남, 장손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아직 그 고려와 피를 섞지 않았던 신라 제위 시절 당시에 그 경순왕에게는 죽방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비 후비라고 했을 때, 후비가 낙랑공주 왕씨고 전비가 이 죽방부인인데, 이 죽방부인의 성이 뭐냐는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신라 김씨다. 즉 오늘날 말로 근친혼이라고 해야 되나, 동성동본혼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순왕 때까지 신라 왕실은 철저하게 배타적 골품제를 시행했다는 게 되죠. 나머지 하나는 그 일설에 죽산 박씨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산 박씨는 고구려 대모달 집안입니다. 뭐 박혁거세의 무슨 후손 그런 거는 다 후대 그냥 억지로 끼워 넣은 거고, 대모달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친고구려 반신라 정책을 행했던 집안입니다. 이 죽산 박씨가 이제 박형룡 박사, 신학자, 예장 합동교단에 박형룡 박사가 있습니다. 이 죽산 박씨 편 안성 죽주산성도 이제 다음번에 다룰 것이고, 오늘은 가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그 신라 박씨죠. 경북대 문경영 교수와 외대 건덕영 교수 말대로 신라 박씨는 없었어요. 아니, 새삼스레 당연한 말을 왜 다시 꺼내느냐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각 결론들 위주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다면 오늘부터는 다시 그 되돌아보면서 꼼꼼히 짚어봄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론만 말했다면 그냥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니까 이렇다 그 결론 부분 갖고 와서 그 플레이를 했다면, 이제는 왜 그러냐 그 부분 다시 이제 되돌아가서 과정을 꼼꼼하게 짚는 그 부분을 이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 박씨 종친의 살해 위협까지 받아가면서 이 문경영 교수는 신라의 박씨가, 특히 왕족이 없었다, 박씨 왕족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죄다 김씨였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선안동 김씨가 되겠습니다. 그냥 죄다 김씨였다, 선안동 김씨였다. 오늘날 후손과 엮여지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려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거는 한국학 영역이죠. 이 그 한국학이라는 일반의 그 깔때기 영역을 거쳐야 유대 역사를 논할 수 있다. 아무튼 그 고려도 신씨가 아니고 왕씨다. 마지막 우왕차왕 있잖아요. 신돈의 자식이 아니고 왕씨다. 이 신라왕도 고려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왕조라는 거는 갈라먹기를 좋아하지 않죠. 세계 어떤 왕조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씨구나 마인드로 타성씨와 왕권을 나누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순왕 첫 부인 죽방부인은 이제 신라 김씨일 것이다. 아니면 일설에 죽산 박씨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그 경순왕이라는 말도 후대에 생겨난 거고, 당시에는 김부대왕으로 불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김이라는 말, KIM, 이 김이라는 말은
조선 때 와서 생긴 발음이에요. 예, 김씨, 김이라는 말은 우리가 발음하자는 김. 이거는 조선 때 생긴 말이고, 본래 그 당시 시대는 험. 예, 다 같이 발음해 볼까요? 험. K, E 거꾸로 하는 거. 그 다음에 M. 험. 예, 꼭 금나라, 금 비슷한 느낌. 험. 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방경 장군, 고려 말 구안동 김씨 그 중시조 김방경 장군도 현재 김방경 장군 이러지, 험방경 장군, 험방경 장군, 험방경 장군. 예, 금나라가 생각나는 발음입니다. 조선은 신라 고려를 깡그리 뒤집어 푼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험씨도, 예, 험씨도 이 왕비가 될 수 없었다. 조선 그 양난 터지기 전까지는. 남성 측면에서는 왕씨족 몰살, 여성 측면에서는 험씨는 왕비가 될 수 없었죠. 그러다가 외란이 터지고 임진왜란 터지고 이 철벽이 무너지는데, 그럼에도 계속 정신 못 차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일본에게 먹히고 말죠. 이것은 필연적 결과입니다. 나라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조선이었던 거예요. 세계는 근대화하고 있는데 혼자 거꾸로 가는 게 꼭 지금의 정부 같습니다. 현재 문정부 같아. 예, 좌우지간 이 가야 신라 김씨와 고려 왕씨의 진입을 막고 철권 통치, 무단 철권 통치를 하던 조선희 씨는 보기 좋게 무너지게 됩니다. 예, 외란 이후 김씨도 왕비가 될 수 있었고, 왕씨는 이제 다시 정계에 진출합니다. 훗날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조선 정조 때인가? 그때 이제 그 개성왕씨도 이제 조선 이 실학시 된 그 18세기에 이제 그 왕씨라고 인정을 받죠. 그게 오늘날 그 대다수 개성왕씨의 기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왕건의 직계 후손은 아니고 반계인데, 아무튼 조선 철권 통치는 양난을 거치면서, 즉 청일과의 전쟁으로, 청나라와 일본과의 전쟁으로 안동 김씨도 왕비가 되고, 물론 이제 신안동 김씨죠. 이 세도 정치를 거치면서 조선은 최종 끝이 납니다. 사실 경복궁을 세우지 말고 총독부 건물을 그대로 두고 청와대 앞 신문문터에 고려 남경 행궁을 복원을 했다면은, 이 경복궁 터는 지금 청와대 쪽은 고려 행궁, 그리고 중간에 그 근정전 조선 있고, 그다음에 이 광화문 쪽에는 일본 총독부, 이렇게 고려 조선 일본 순으로 서울 중심부에서 이제 한 번의 역사적인 그 서울시티의 흐름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역사에 아쉽습니다. 이 보존보다 한국은 없애는 게 일이에요. 한국사를 모르니까 맨날 그 두유노 박지성 김연아 얘기나 하고, 아니면 할 말이 없으니까 뭐 이순신 세종대왕 얘기나 하게 되는 거예요. 좋든 싫든 팩트는 팩트 그대로 두어야 된다는 그 인식이 약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반일 불매운동도 별 효과가 없어요. 자기 입맛 구미대로 뚝뚝 잘라 만드는 그런 역사에 외국이 얼마나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줄 것인가. 그러니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비웃는 것입니다. 예, 죽방부인 얘기하다가 다른 쪽으로 말이 갔는데요. 말이 많아졌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이 죽방부인에게는 마애태자가 있었어요. 김부대왕이 나라를 고려 왕건에게 넘기려고 하자 반대하다가 결국 울면서 금강산으로 들어가 베옷을 입고 풀을 먹으며 일생을 마쳤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죠.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야사인 삼국유사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근데 그 마애태자에게 아우가 있었다. 예, 야사죠. 바로 범공승려. 예, 여기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그 가야태자 때문에 왔고, 신라태자는 굳이 이제 안 가볼 필요가 없다. 예, 전설은 안 다릅니다. 예. 혹자는 그냥 스님이라고 하는데, 이 님이 고유명칭이 될 수 없다 판단해서 님을 뺐는데, 그렇다고 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스님,
님자, 아니 그러면 뭐 신부님, 목사님 뭐 다 붙여야 되는데 님 그냥 신부 목사 그러니까 스 그냥 스라고도 할 수도 없고 해서 승이면은 깔끔한데 근데 외자잖아요. 그래서 승려. 예, 뭐 중이라고 하면은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근데 중이 정식 명사거든요. 써도 될 것 같은데 암튼 그 태자는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배옥과 채식으로 한 세상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릴라이어블 즉 신뢰가 돼. 물론 현소는 없습니다. 예, 다음 편에서 다루겠지만 없어요. 자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다른 김씨의 족보에서도 이 죽방부인의 자손은 이제 현재까지 없다라고 딱 일괄되게 이렇게 또 하는 그런 써놓은 데도 있더라고. 아주 재밌죠. 뭐 한번 다 알아야 돼. 어쨌든 예, 뭐 내 그거니까 내 그 딱 그 이게 아니고 전체를 다 알고 플레이를 해야 돼요. 구도를. 야, 하지만 마에태자는 실존 인물이에요. 호칭이야 후대에 붙은 거지만 마에태자라는 호칭이야 후대에 붙은 거지만 그 사람은 있었다 이거예요. 마에태자라는 그 사람 그 태자는 있었단 말이에요. 적장자 태자. 근데 이 마에태자의 친아우가 있었다는 그 설화, 예, 팩트 아니에요. 설화가 있습니다. 민담, 설화. 예, 죽방부인에게는 단 한 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게 정사고요. 아니다, 한 명 더 있었다. 이건 야사입니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머리를 깎고 화엄종에 들어 중이 되어 법명을 범공이라고 예, 성주에 있는 법수사에 머물면서 이제 해인사에 드나들고 산승으로 일생을 마쳤다는 게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다음 편 연천에서도 말하겠지만 제 2자는 김황이 아니라 경순왕의 두 번째 아들은 김황이 아니라 김괭인 거예요. 김괭은 제4자라고 하는 김은열과 동일 인물입니다. 그 김은열 묘지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 개성의 오룡산에서 발견되었다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예, 발견돼서 그 탁본 뜨고 다시 묻었다 그러죠.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절대 그 문자 그대로 받으면 안 되고, 이 김은열 묘지명이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은열이 주인공이야. 다음번 편에서도 좀 더 상세하게 말했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은열이 주인공이고 이제 나머지 은열 1자부터 이제 8자 뭐 8명 아들, 그건 다 앞에 그 쇠금이 변으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열을 과장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지금 이것도 이제 그 두 태자가 다 뻥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예, 월광은 진짜고 범공은 가짜다. 하나만 잡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은열 묘지명도 이제 은열만 진짜고, 예, 은열 대안군 김은열 그러는데, 예, 그 대안군이라는 뜻이 대안동군의 축약이에요. 그래서 그냥 안동군이라고 하거든요. 안동군 김은열. 그러면은 예, 개성에서 안동으로 내려간 게 되죠. 근데 이제 후대의 그 경주 김씨 김사복인가?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막 추기를 해요. 추기가 문제 막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대안군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막 침으로 거창하게 하고 그 경주 김씨 김사복인가? 예, 그 사람이 하면서 이제 김괭을 김황으로 바뀌어요. 원문에는 김괭이라 돼 있는데 제2자가. 그리고 김괭과 원문에는 김괭과 김은열은 이제 낙랑공주 소생이다. 제2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2자와 4자가 동일 인물인 거예요. 그리고 김괭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첫 번째는 이제 김일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김황으로 바꿔버리면서 이렇게 막 조작을 심하게 넣었어요. 가피를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작 시비에 놓이게 합니다. 예, 김사목이네. 이 경주 김씨 김사목이라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해 1785년 추기로 오늘날 1000만 명 김씨 인구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요리조리 거치면서 김은열 묘지명 가지고 요리조리 거치면서 재미 보는 한국의 여러 김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정사인 고려사에
제가 이렇게 여기 오기 전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정사인 고려사에 경순왕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다 그 뭐지? 뭐 초기 뭐 대부 김할지의 뭐 후손인데 뭐 경순왕을 따라와서 왕건에 기부했다 뭐 이런 식의 그 초기나 아니면 초중기 뭐 그러니까 태조나 광종, 성종 뭐 요때 다 있지. 이 후기에 있는 사람은 김방경밖에 없더라고요. 경순왕 그러니까 후기는 김방경, 안동인, 신라 경순왕, 지 원손, 지의 그러니까 경순왕의 원손. 원손은 이제 먼 후손이라는 뜻이거든요. 정사인 고려사에 이제 김방경만 나오고 이제 뭐 김방경 뭐 아들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이제 관련돼서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방경 가게, 김방경 라인만 이제 그 낙랑공주 왕씨의 유일한 소생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18세기, 19세기 조선 후기 오면서 지금 수많은 김씨들 있잖아요. 뭐 울산 김씨, 김덕지, 예, 김덕지라고 해가지고 예, 그런 거는 다 이때 생긴. 그러니까 결론만 내리자면 그냥 그 경순왕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이제 죽방부인 뭐 박씨인지 뭐 그러니까 죽산 박씨인지 아니면은 뭐 신라기 김씨인지 어쨌든 간에 그 한 명은 북쪽 갔고 이제 이남에 여기 하나 있었고 여기는 안동 김씨. 그래서 그 200파보에 보면은 이제 이거 이제 그 사료적 효율성은 이제 그 효력성은 떨어지죠. 예, 그래서 이제 제약공파보만 안동 김씨 중에 구안동 김씨 중에 제약공파보만 뭐 하버드대 동경대 이렇게 소장이 돼 이제 딱 이렇게 돼 검색해봐도 제약공파보만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그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과정으로서 예, 이것도 그러니까 막 출기하고 가필 심하게 한 거 이것도 한해 조선 후기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좋은 단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은 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동 김씨 먼저 나오죠. 안동 김씨와 경주 김씨가 이렇게 공동으로 그러니까 이제 남한의 안동 김씨, 북한 경주 김씨 이래 말하는 거지. 그거를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재래를 올리고 기렸는데 이제 남북이 분단이 되어서 그게 못 됐다 뭐 이런 식의 200파보에 뭐 그런 말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만 말하자면 이거예요. 그냥 이북에 하나 있었고 마이태자, 그다음에 이남에 안동군 김은열 이렇게 둘이 있었는데 이남은 이제 낙랑공주 왕씨 소생이죠. 있었는데 이북은 대가 끊겼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계속 고려에 저항을 하는데 무슨 관직을 내리고 무슨 시호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하여튼 호칭을 이렇게 붙여주고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궁에도 후손이 없어요. 계속 저항하고 아니면 자기 자식 아내 막 때려 죽이고 그런 사람이 후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정사인 삼국사기나 이제 우리나라 정사 이제 해외 일본서기까지 보면 이제 정하게 되죠. 이제 뭐 석시시대 이런 거는 이제 그 이후 4세기 이후에는 이제 삼국사기나 고려사를 보면 궁의 후손은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태자의 후손이 있다 그래서 뭐 전라도 김씨 막 갖다 붙여 가잖아요. 뭐 부안 김씨, 나주 김씨 막 나오잖아요. 이게 다 워드플레이요, 말장난. 김은열 묘지명은 조심스레 달아야 됩니다. 예, 삼국사기는 분명히 이제 그 왕씨를 아내로 맞았다. 그러나 세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탓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다루게 됐습니다. 자, 죽방부인의 둘째 설아, 민담. 이 부왕에게 항복하지 말 것을 극력 강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자 처자를 버리고 형을 따라 금강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일설에는 법수사와 해인사를 드나들며 돌을 닦으면서 만국의 한을 달랬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형을 따라갔다는 게 덜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만 그냥 둘째는 실존인이 아니라는 데 더 무게가 갑니다. 사실 경순왕의 자손에 대한 연구에서 오늘날 죽방부인에서 나온 이의 자손은 없는 것으로 현손이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고려에 계속 저항했던 마이태자의 후손이 있었을지 의문이죠. 제수천 전 성주문화원장에 의하면 범공스님 이름이 김황이라는데 낙랑공주 왕씨 소생이 아닌 게 분명하며 실존인물 여부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성주 법주사는 지금 폐사 상태죠. 법주사가 아니라 법수사에서 범공승려 행적을 찾는다는 건 넌센스입니다.
이 전설과 사실은 이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 이 반면에 이제 이 오늘 보시는 이 가야, 이게 인트로라고 해야 되나? 인트로 길었어요 지금. 날파리도 사라졌네. 이제 진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예. 반면에 지금 보시는 가야, 이제 가야 이제 뚫고 들어갈 수 루트로 절도 그대로 있고, 이제 이거는 이제 최근에 세운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 범공승려가 법수사에 머물었다는 거주설과는 차원이 다르죠.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경남 합천군 야로면 월강리, 이 월광사는 이 대가야 마지막 태자였다고 하는 월강이 창건한 것입니다. 날이 후덥지근하고,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범공승려가 지나가다가 법수사에 머물렀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가야의 마지막 태자 월광이 세운 거예요. 신증 동국여지승남 고령편에 따르면 대가야의 월광태자는 가야산 여신인, 예, 나오죠. 또 정견모주, 예, 제가 자주 말하는데 이 정견모주의 10세손이고 아버지는 이내왕입니다. 이내왕. 예, 월광이라는 이름은 불교식 별칭입니다. 제가 저번에 고령 고천원, 예, 그때 지난 파주편에서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서 그냥 경주이시 이경희 총장 계속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경북 고천원, 이 고천원을 거쳐서 이내왕, 그러니까 이비가와 이진아씨 이내왕, 예, 계속 이르기까지 이 오얏리가 아닌 이씨, 즉 오늘날의 박씨 정권의 정통성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월광태자인 아버지인 이내왕은 일본 서기에도 나와요. 이내왕. 이 아버지 이름이 이부리지가, 예, 이부리지가입니다. 이씨라니까요. 이 아들이, 그러니까 오얀이 아닌 이씨, 박씨죠. 즉, 이 아들이 월광태자로 10대 도설지 왕과 동일인으로 보기도 하죠. 예, 도설지, 조설지, 예, 잘 안 맞죠. 압축판인 거예요. 구대로 끝난 거죠. 예, 대가야가 소멸되자 일본 서기는 매우 슬픈 어조로 기록을 합니다. 예, 대가야의 멸망으로 가야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는데, 외왕이었던 킹케이는 화병으로 죽었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예, 가야산은 신라산이 아니에요. 가야산은 가야의 산입니다. 가야산에는 월광사 외에, 이곳 월광사 외에 해인사도 있어요. 해인사에는, 예, 거기도 안 가요. 예, 뭐 다 돌아봐야 되나? 예, 가장 핵심된 데 왔어요. 해인사에는 대가야의 시조 정견모주 사당이 있죠. 해서 가야산 일대는 대가야인들에게 이제 성지로 여겨진 곳이에요. 예, 특히 이제 불교인들이 그렇게 이제 보겠죠. 이 해인사 창건자가 월광의 후손이라고 전해집니다. 예, 월광태자가 도설지왕과 동일 인물이든 아니든 어찌됐건 당시 시대에 이 월광태자는 망국의 왕족으로 안타까운 결말을 맞았어요. 월광태자와 도설지왕이 동일인이라면, 그러니까 월광태자와 이 10대 혹은 16대라고 하는, 대가야의 10대 혹은 16대라고 하는 이 도설지왕이 동일인이라면 도설지왕은 16대가 아니고 10대 왕이 돼요. 예, 16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봅니다. 예, 저는 이제 기본적인 성경 무조건 압축하고 줄이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제 압축하고 줄이지는 않죠. 예, 확실하게 역사적 근거를 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예, 16대가 아니라 10대다. 가야인의 왕국으로서의 역사는 짧잖아요. 뭐 김유신 이런 거는 다 이제 신라에 붙어 있는 거고, 짧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김유신처럼 이제 붙어 지내기 시기 되는 거죠.
신라 시대 이제 신김씨, 유김, 심김씨처럼 이제 그렇게 붙어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범공은 설하고 월강은 팩트가 되겠습니다. 법수사 거주지인데다가 예, 절도 무너졌잖아요. 그거와 다르게 가해사는 해인사도 있고 정견모주 스토리가 담긴 해인사도 있고 절을 창건했던 월광과는 급이 다른 거죠. 대가야 왕계보도 16대가 아니고 10대까지예요. 여러 설이 있지만 월광태자가 도설지왕이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도설지란 이름이 달월, 달지로 풀이가 되고 도설지 행적이 월광과 공통점이 많습니다. 예, 역사산책 박정희 대통령 부친 박성빈 가문이 살아온 성주의 역사에서도 박정희 대통령 가문이 이 성주에서 살아온 고령 박씨 성주파이고 성주 사람이었죠. 박근혜 대선 후보 경선 선거 캠페인도 가장 먼저 성주에서 시작했고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영정과 그 부모 박성빈과 백남의의 영정이 김천에 경북 김천 직지사에 모셔져 있는 것은 성주를 중심으로 고령 칠곡 선산 금능군이 역사적으로 한해 가야권을 이룬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성주는 역사적으로 대구보다 오래된 가야의 도읍지입니다. 박정희 박근혜는 고령박씨 성주파죠. 성주는 성산가야 대가야권입니다. 고령박씨는 대가야 왕조인 것입니다. 복후 김이야 복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지금의 국호 문제가 말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으로 하느냐, 고려공화국, 고려민국으로 하느냐, 혹은 조선민국으로 하느냐, 이 국호 문제가 많이 논의되었어요.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가 개헌한 뒤에 6월 3일 참모임에서 헌법기초위원회는 먼저 국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무난하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됐죠. 이승만이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조선이 해준 게 뭐 있냐, 조선 확 까고 대한으로 완전 반대쪽으로 극자를 까고 극으로 뭐 그래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한국민주당이 이제 고려공화국이라는 것을 국호로 내놓으면서 투표가 불가피했어요. 투표가 해야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해야 되게 된 거죠. 광복 이후 전개된 국호 논쟁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친미 우파는 대한, 즉 그레이트 한, 그러니까 대가야를 코드로 내세운 거고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소련, 중공 등의 좌파는 사대주의의 상징인 조선을, 여운형이 대표고, 예, 이 백제 조선계라고 결국엔 엮이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후대 와서 이렇게 같이 묶이네요. 이 여운형 등 이쪽은 이제 이게 조선민국으로 하자, 조선공화국, 조선민국으로 하자.